우리 가게에 한국인이 일을 한다는 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행운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이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마크입니다. 카페를 연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땐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와 함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카페를 꿈꿨죠. 카페 오픈 준비를 하던 시절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구와 장비를 고르는 것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걸 제 손으로 직접 했어요. 수십 군데의 원두 로스터리를 찾아다니며 최고의 커피 원두를 골랐고 신선한 재료를 만든 브런치 메뉴도 개발했죠. 인테리어도 제가 원하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벽에는 감성적인 그림과 식물들이 장식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에도 정말 신중했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해 보이는 지원자들을 면접 보고 뽑았죠.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 싶었습니다. 저도 카페 운영에 대해 나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도 꾸준히 늘어났고 커피와 브런치, 메뉴에 대한 반응도 좋았어요. 그땐 정말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꿈은 곧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생각해도 못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가장 큰 도전은 직원 관리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카페 개업 한 달 만에 벌어졌어요. 주말은 원래 카페에서 가장 바쁜 시간대잖아요. 그런데 주말마다 직원들이 한두 명씩 지각하거나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같은 사소한 변명이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카페가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2명의 직원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근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고 계산대와 소빙까지 동시에 해야 했어요. 주문은 계속 밀려들고 기다리던 손님들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은 정말 지옥의 카페 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바쁜 아침 소빙하던 직원이 주문받은 뜨거운 라떼를 손님 옷에 쏟아버렸어요. 손님은 깜짝 놀라 화를 냈고 직원은 멍하니 서 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해요라고만 말했어요. 손님은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제가 달려가 사과하고 음료값과 세탁비까지 환불해야 했습니다. 그 손님은 2번 다시 우리 카페를 찾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재고 관리였습니다. 원래 재료가 부족하면 직원들이 미리 알려줘야 했는데 다들 다음에 말하려고 했어요라며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원두와 우유가 모두 떨어져 주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카페 문을 닫아야 했고 손님들은 황당해하며 발길을 돌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직원 교육도 해봤어요. 서비스 매뉴얼도 새로 만들고 고객 응대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이 일은 그저 용돈벌이일 뿐이었던 거죠. 누구도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저는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어요. 매일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출근해 주방 준비부터 홀 청소까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영업을 마치면 매출 정산과 재고 관리까지 끝내야 했고요. 하루 종일 카페에서 뛰어다니면서도 늘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내가 잘못한 걸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까?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가는 분명히 문을 닫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렇게 끝없는 스트레스 속에 카페 운영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알바 지원서를 정리하던 중 눈에 띄는 이력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수연이라는 지원자였죠. 당시엔 솔직히 한국인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걸진 않았어요. 그저 성실해 보이는 학생이라 주말 오전 근무자로 뽑았어요. 제겐 어떤 사람이라도 도움이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연이 첫 출근한 날이 기억납니다.
늘 겪던 주말 아침 혼란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수연은 출근하자마자 유니폼을 갈아입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로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커피 머신을 닫고 빵을 꺼내 오븐을 예열하더군요. 그 순간 준비성이 좋은 친구인가 싶었어요. 곧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각자 맡은 일을 나누자고 제안하더군요. 사장님은 주문을 받고 음료는 제가 만들게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으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수연이 라떼를 2잔이나 순식간에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라떼 아트까지 멋지게 그려서 서빙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물건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카페는 대혼잡이었지만 수연 덕분에 예상보다 순조롭게 운영됐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서비스가 빨라졌다며 칭찬했고 카페는 평소보다 훨씬 매출이 높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렇게만 운영된다면 카페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연의 근무 시간을 더 늘렸어요. 아침 준비도 도와주고 영업 종료 후 뒷정리까지 맡게 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일에 대해 불평은커녕 매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커피가 조금 연한 것 같아요. 내일은 원두를 좀 더 신선한 걸로 갈아볼까요? 같은 제안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저는 점점 수연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또 한 번의 수연 표결사 능력이 발휘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재료를 공급하는 배달차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유와 베이글, 샌드위치 재료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죠. 속이 타들어가던 그때 수연이 갑자기 사장님, 근처 마트에 다녀올게요 라고 외치더니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30분 뒤 양손 가득 우유와 빵을 들고 돌아온 수연을 보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카페는 무사히 운영되었고 손님들은 아무 문제 없이 맛있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즐길 수 있었어요. 수연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카페 운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인재를 한 명 더 뽑을 수는 없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일 잘하는 친구 없니? 수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 친구 미나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한국인 직원 미나가 우리 카페에 합류했습니다. 수연과 미나는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커피를 내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속도가 배 이상 빨라졌고 홀 청소와 재고 관리까지도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지시할 필요도 없었어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처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게 커다란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갑자기 대형 회사에서 단체 예약이 들어왔어요. 무려 100명이 넘는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저는 그만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이미 주말엔 바쁜데 이 정도 대규모 고객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연과 미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라며 웃더군요. 두 사람은 근무하지 않던 동료들까지 불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아침 카페는 전쟁터 같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대처 덕분에 한 건의 클레임도 없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회사 대표는 이런 서비스는 시드니에서도 본 적 없다며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일에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당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카페 운영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수연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 저희도 한국식 신메뉴를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그게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수연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메뉴가 바로 불고기 파니니와 달고나 라떼였습니다. 수연과 미나는 밤낮으로 연구해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냈고 SNS에 사진을 올리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때마침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고
달고나 라떼는 인증샷 필수 메뉴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카페는 순식간에 시드니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페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시드니 최고의 한국 감성 카페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불고기 파니니와 달고나 라떼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손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카페 앞에는 항상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매장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좋으면서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이 많아진 만큼 실수가 생길 위험도 커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말 아침이었는데 주요 직원 2명이 갑작스럽게 고열로 출근을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 아침, 그것도 주문이 폭주하는 토요일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며 급히 대체 직원을 찾아보려 했지만 주말엔 대부분의 파트타이머들이 이미 다른 일정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카페에 도착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과 미나가 이미 출근해 주방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친구 몇 명 더 부를게요 라고 외치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4명의 친구가 속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전부 한국 유학생들이었죠. 그때부터 카페는 말 그대로 작전본부 같았습니다. 수연은 계산대와 음료 제조를 지휘했고 미나는 주방과 서빙을 관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한 친구들은 빵을 굽고 홀을 청소하며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인들은 슈퍼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지만 주문은 차질 없이 나갔고 커피와 브런치, 메뉴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바쁜 와중에도 수연은 고객들의 커피 위에 멋진 라떼 아트를 그리며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그날 단 한 건의 클레임도 들어오지 않았고 카페는 전례 없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맨 한국인들의 능력은 단순한 성실함과 빠른 손놀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상황을 관리하는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문을 닫은 후 수연과 미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홀과 주방을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다 끝났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카페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페를 자신들의 일터라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단순히 브런치 카페로 남기지 않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 카페로 발전시키기로 마음먹었죠. 수연과 미나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하자 그들은 정말 기뻐하며 한국 전통 디저트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메뉴가 바로 달고나 라떼 스페셜이었습니다. 불고기 파니니와 함께 달고나 라떼는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게임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 손님들에게 달고나 라떼 위에 직접 달고나를 새겨볼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달고나를 직접 만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열광했습니다. 카페는 한순간에 오징어 게임 성지로 떠올랐고 현지 언론과 블로거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해갔습니다. 이런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건 한국인의 근면성과 팀워크 정신 덕분이었죠. 제가 한국인 직원을 처음 고용했을 때는 이들이 이렇게 책임감 강하고 자발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이 바쁠수록 더 많이 뛰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강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카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직원을 넘어 저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주말 아침 바쁜 카페를 보며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했을까?
하고 스스로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문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수연과 미나,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보면 확신이 듭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슈퍼맨이 맞다. 빨리빨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한국 사람들이 재밌게 쓰는 유행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연과 미나를 비롯한 한국인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말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의 철학 같은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몰려오면 잠깐 멈칫하는 대신 곧바로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계산대와 음료 제조를 맡았고 미나는 서빙과 주방 관리를 맡아 마치 정밀한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어요. 제가 좀 쉬어가면서 하려고 할 때도 그들은 늘 웃으며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자원 부족, 전후 복구의 필요성이 있었죠. 특히 19만 20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모든 것을 신속히 해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효율성과 속도를 강조하면서 개개인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거죠. 카페에서도 그런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대목에 손님이 몰려들었을 때 저는 보통 주문이 밀리면 당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과 미나는 결코 동요하지 않았어요. 주문이 10개든 50개든 동일한 절차로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주문이 늦어질 것 같으면 먼저 음료가 준비된 손님에게는 서비스 쿠키까지 챙겨주더군요. 속도와 서비스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수연에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실수를 안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항상 빨리 움직이는 게 습관이 돼요. 뭐든 빨리 끝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문화적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팀워크와 협력 정신도 한국인들이 일을 잘하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수연과 미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팀워크가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 수준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팀으로 일할 때 남다른 유대감을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특성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나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많고 회사에서도 개인보다는 팀 성과가 더 큰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도 그런 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주말에 손님이 폭주하는 날이면 미나가 수연에게 내가 계산대 서빙을 맡을 테니 음료 제조에 집중해라고 외치며 자발적으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둘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강점을 살려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갑자기 주방 직원 2명이 결근하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문은 폭주하고 준비해야 할 샌드위치 재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런데 수연과 미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지만 음료와 음식이 정확히 제 시간에 나갔고 주방과 홀은 철저하게 관리됐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인의 팀워크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동맹과도 같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진 역사적 배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가난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의 과정은 그 자체로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물자, 자원, 인력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내일이 아니라도 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카페에서도 그 정신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손님이 폭주하고 갑작스러운 결근이 발생해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한국인 직원들의 모습이
그 증거였죠.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수연과 미나가 왜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직원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인재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인을 매우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